빨간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전담 강사 지도에 따라 장애물을 피해 축구공을 몰아봅니다. 서울 아현초등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축구교실입니다. 기존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실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도 새로 채용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업무적으로 크게 안 드리겠다, 전혀 안 드리겠다. 그리고 공간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일반 교실에는 가지 않는다. 이걸 약속을 드렸고,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이처럼 교원과 분리된 업무체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늘봄학교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 600여 곳은 대부분 인력과 공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강사로 교사를 투입하는 학교가 54%에 달했습니다. 또 학교 34%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기존 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채용해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빠듯한 일정에 맞추느라 상당수 학교에서 인력 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서벽지 소재 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늘봄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는 파행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해당 교원들은 수업 후 곧바로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면 다음날 수업 준비도 불가능하고 기존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교육과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공간 부족으로 일반 교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학생을 가르칠 교실이 없어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돌봄 교실에서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체스하는 거 재밌었어요. 미소 노래를 한 것도 재밌었고 방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처음으로 친구 사귄 것도 재밌었어요. 이 학교는 지난해 책놀이와 공예 수업 등 초일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늘봄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돌봄 교실까지 열어 대기 수요를 줄였습니다. 2학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자리를 찾아서 뭐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찾아서 갔지만 1학기는 내내 돌봄 대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돌봄 대기를 일단 지역 돌봄으로 또 에듀케어로 이렇게 해소를 한 상태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돌봄 교실에 더해 맞벌이 가정이라는 조건을 없애 보육과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시범 도입되고 지난해 한 발 앞서 시작한 경기도는 초등학교 90%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 입소 문턱이 높다 보니 늘상 학원 뺑뺑이에 의존해야 했던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확대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2학년도 대상이 되어서 좀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편의성으로 보고 효율성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많이 이제 2학년 애들도 1학년 애들처럼 좀 돌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강사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전체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38개 교만 늘봄학교를 운영해 참여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는 2학기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1학기에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44%가 참여해 당초 정부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참여율이 극과 극을 달려 학부모 체감은 지역별로 크게 다를 거로 보입니다. 부산과 전남은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전국에서 가장 초등학교가 많은 경기도 73%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은 가장 저조했는데 초등학교 중 6%만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율이 10%에서 20%에 그친 곳은 전북과 울산, 20%에서 30%인 곳은 광주, 인천, 강원, 충남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교사들의 반발이 꼽힙니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선 공간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과 후 활동 시간과 돌봄 활동 시간에 일어난 일로도 학교의 교사들을 공격하고 질책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활동과는 무관한 교사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서초구 교사의 사망 이후로 교사들의 거부감이 더 커졌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 늘봄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시기에 좀 합의를 끌어내시기 쉽지 않았던 부분 같고요. 희망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오늘 참여학교 명단을 발표하는 경기와 경남을 끝으로 1학기 늘봄학교 명단 발표는 마무리됩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학교 현장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을 한 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 교육부는 인력과 공간에 대해 학교 안에 늘봄 지원실을 만들고 전담 실무 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학기부터 확대되는 정책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도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내어주느라 수업 연구할 공간이 없다며 겸용교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 5,87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7.1%가 학교 안 늘봄 지원실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에게 돌봄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수업과 연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늘봄을 포함한 돌봄 업무 전체에서 교사를 분리하고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도 지난 15일부터 13일 동안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주말 도심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고 매주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